자, 이번 시간은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이라는 건 순서가 없이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히 순열은 순서가 있다, 조합은 순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문제에서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은 순서를 바꿀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걔는 순열이고, 순서를 바꿀 수 없다면 걔는 조합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단순히 순서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로 순열과 조합을 판단하시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의 NCR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것, 이것을 NCR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공식을 이제 유도하고 하는 것들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라고 되어 있는 놈을 이 5개의 서로 다른 거에서 3개를 순서 없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 없이.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배치하는 방법인 O, P의 3밖에 몰라요. 얘는 뭐냐면 A, B, C, A, C, B 이런 식으로 A, B, C라는 구성이 돼 있더라도 바뀌면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 있는 요런 애들, 또 B, C, D, B, D, C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다른 애들은 다 다르게 취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서 없이 선택을 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A와 B와 C 요 그냥 한 개의 구성으로 돼요. 한 개. 왜냐면 순서 없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B, C들만 구성되어 있는 거는 그냥 봉지에 넣으면 B하고 C하고 D 얘는 한 개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요 전체의 개수가 3개가 돌아가는 개수니까 3팩이거든요. 6가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5콤비네이션 3이라는 거를 6개씩으로 나눠줘야지 얘네들이 몇 개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없이 선택하는 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5의 콤비네이션 3은 5P의 3을 몇으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눈다. 여기 이제 뽑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NC의 얼이라고 되어 있는 놈은 NP의 얼, 먼저 순서 있게 선택하는 순열에서부터 걔를 뒤에 있는 얼팩으로 나눠줘야 되고, NP의 얼이 N 팩토리얼을 n-얼 팩토리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n-알팩으로 나눠주는 여기까지 공식으로 좀 사용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었던 걸 계산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공식을 얘 쓰는 건 좋은데 얘만 맨날 쓰는 거는 좀 계산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법으로 보면 5 콤비네이션 3은 위에서 5서부터 아래로 3개로 내려가라. 곱으로.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위로 3개가 올라와라. 그래서 약분시키고 개수가 1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법을 익히고 이제 증명을 간단하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 몇 가지 좀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R이
n-1 콤비네이션 얼-1 플러스 n-1 콤비네이션 얼 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증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증명을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상 복잡한 쪽에서 간단한 쪽으로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닌 경우야 뭐 예외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잡한 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식으로 증명을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식인 예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n-1 콤비네이션 얼-1 플러스 n-1 콤비네이션 얼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쓰는 거죠. 이렇게. n 콤비네이션 r이 이렇게 된다는 거. n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얼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n-1 팩토리얼을 n-1에서 얘를 빼주니까 n-얼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뒤쪽에는 얼-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n-1 팩토리얼이고 얘는 n-1 마이너스 얼 팩토리얼이 되겠고 다음에 얼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얘를 통분시키면 더 큰 놈들이 얘고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n-얼 팩토리얼 곱하기 얼 팩토리얼을 표현을 해주고 이쪽은 똑같으니까 더 곱할 게 없죠. 근데 이쪽엔 r을 더 곱해야 되니까 위쪽에서 n-1 팩토리얼 똑같은 거 빼놓고 r을 곱해주고 앞쪽은 뒤쪽은 얘는 제일 큰 놈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놈에 n-얼을 하나를 더 곱을 해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얘가 뭐가 되냐면 n-얼 팩토리얼 얼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놈이 nc의 얼이 되겠다라는 거.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 정리할 때도 사용하는 증명이라 일단 내용 자체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0, 1, 2, 3, 4, 5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한 숫자를 순서대로 A, B, C라 하자.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순서대로 뽑은 놈을 A, B, C라 얘기했죠. 순서대로 뽑은 놈을 A, B, C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순서가 있겠네요? 그럼 순열이란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구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서대로 뽑았는데 A와 B의 C의 순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럼 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럼 얘는 뭐다? 아, 조합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좀 자세히 좀 구분 지으면 어떤 거냐면 전체의 순서를 바꿀 수 없을 때는 조합이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순서를 바꿀 수 없고 나머지는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는 뭐다? 조합이 아니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의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면 조합이고 일부의 순서를 바꿀 수 없어. 나머지는 바꿀 수 있고 그건 순열인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바꿀 수 없는 애를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처리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자,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A, B, C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숫자가 0과 1과 2와 3과 4와 5 해서 6가지잖아요. 이 6가지 중에 몇 개를 골라낸 거냐면 순서 없이 3개를 골라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0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자, 0을 선택을 하게 되면
A가 B보다 C보다 크기 때문에 0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0은 무조건 뭘로 가게 되어 있냐면 C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세 자리 숫자가 저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0을 선택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저절로 크기가 작은 놈이 뒤로 가게 돼 있다. 그럼 0은 뒤로 가게 돼 있으니까 세 자리 숫자가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콤비니언 3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볼게요. A, B, C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마찬가지로 0, 1, 2, 3, 4, 5에서 3개를 꺼내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6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0을 선택을 하게 되면 0은 제일 큰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건 세 자리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0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0을 A 자리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세 자리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0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경우는 0을 제외한 1, 2, 3, 4, 5 여기에서 3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5 콤비네이션 3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6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그럼 0이 뽑히는 게 나오겠죠? 0이 뽑히면 맨 위로 가니까 이제 0이 아닌 것들 중에서 0이 안 들어가는 것 중에 5개 중에 3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연습 겸 654 321 빼기 이것도 위에서 2개죠. 6543 그 다음에 32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20에서 10을 빼주니까 얘는 10개네요. 이렇게 지워주면서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옆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옆쪽에 설명을 좀 달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자, 설명이 뭐냐면 대상물이 1, 2밖에 없어요. 2개. 자, 1, 2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만드는 3개를 선택하는 물론 순서 없이 3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호로는 2개를 갖고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만든다. EH3 이런 기호로 쓰는 거죠. 이런 기호로 쓰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될 거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만들어 봅시다. 많지 않으니까. 자, 일단 1, 1, 1 제일 작은 거서부터 작은 거서부터 위로 올릴게요. 왜냐면 이제 바뀌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1, 1, 2 1, 2, 2, 그 다음에 2, 2, 2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가 나올 거예요. 4가지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그냥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서로 다른 애에서 뽑는 거랑은 좀 다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서로 다른 거에서 뽑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자. 그 얘기 뭐냐면 맨 처음에는 첫 줄에는 플러스 0 두 번째 줄에는 플러스 1, 세 번째 줄에는 플러스 2를 각각 더해주자는 거예요. 첫 줄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줄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줄에는 2를 더하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얘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0, 2, 3. 이렇게, 0이 아니죠? 자, 1, 2, 3.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뭘로 바뀌냐면, 1, 2, 4. 세 번째 거는 1, 3, 4. 네 번째 거는 2와 3과 4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구성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얘 구성을 한번 좀 볼게요. 얘는 이제 3개를 뽑았는데 어디서 뽑았냐면 1과 2와 3과 4라는 이 4개에서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선택한 거예요. 역시 순서는 없어요. 그쵸?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4개 중에 3개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선택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EH3이라고 되어 있는 놈이 4C의 3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조합에 대한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바꾼 거예요. 중복조합의 풀이를. 자, 근데 여기 풀이가 돼 있는 4C의 3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2, 그러니까 제일 큰 2하고 여기 있는 2하고 더해서 이게 4가 나온 거예요. 이게 4가. 그 얘기 뭐냐면 요 2라는 거는 이쪽에 표현되는 요 2는 3개에서 하나를 빼준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2, 여기 있는 4가 표현하는 것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해서 한번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가지수, 그거는 n개 중에 h-얼이 되겠어요. 그럼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n개는 서로 다른 n개는 있는데 그거를 쭉 다 펼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얼에서 하나를 빼준 거를 더하는 거죠. 얼 마이너스를 빼주고 그 다음에 얼은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일단 중간 과정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공식을 외워서 자꾸 써먹어 보시다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정수회의 쌍, 이건 개수라기보다는 쌍이죠. x, y, z의 쌍이 몇 개가 나오느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한번 좀 보면은 7개가 서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3개의 서로 다른 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거에 들어가는 개수를 X개, B라는 거에 들어가는 개수를 Y개, C라는 거에 들어가는 개수를 Z개 해서 이거를 더했더니 7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의미 아닌 정수회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0부터 시작한다. 뭐 음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0, 1, 2, 3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3개. 이 3개가 뭐냐면 A, B, C예요. A, B, C를 중복해서 여기에다가 표에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A, 너는 A로 가고, 너는 B로 가고, 너희들은 C로 가, 라고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X, Y, Z가 이제 몇 개씩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해를 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풀이법 자체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빠르게 정리하셔서 바로바로 풀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해서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공식 앞에서 보신 거 있죠? 얘네들을 더하고 하나를 빼 9, 컴비네이션 7.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는 9에서 2를 빼준, 그러니까 뭐냐면 9 컴비네이션 7하고 9 컴비네이션 9에서 7을 빼니까 여긴 2가 되겠죠. 9 컴비네이션 2하고 동일한 겁니다. 뭐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양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바탕으로 아래 거는 다 응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의 정수회라는 건 요 A, B, 그 X, Y, Z에 하나씩을 이미 집어넣고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 집어넣고 남은 애들의 개수를 X-라고 보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 몇이 되냐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X-, Y-, Z-가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3개를 중복해서 4개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얘가 의미 아닌 정수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종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홀수의 개수. x를 바꿀 때 2x 플러스 1, y를 2y 플러스 1, z를 2z 플러스 1로 바꿀 거예요. 7이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홀수라는 건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다 되는데, 여기서는 얘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들어갈 x-를 0서부터, 1서부터, 2서부터 이렇게 0부터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x-, y-, z-가 2가 돼서 개수는 3의 h의 2가 되겠죠. 그 아래 거 4번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 같아요. 계산량이 많은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라 좀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보다 작거나 같다의 의미하는 정수회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인 거? 7인 거.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인 거? 6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죠. 일일이 이제 몇 가지? 0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 70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 다 해보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x, y, z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더해서 7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u를 추가시킬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0이 되면 이게 7이 되는 거죠. 이게 1이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7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거를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추가시켜서 7이 되도록 등호가 되도록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개를 중복해서 7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아래 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문제가 패턴이 좀 달라졌다 뿐이지. xyz 플러스 u제곱이 7 이것의 의미하는 정수회를 구하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u제곱이. 그러니까 얘를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 돼요. 얘만 좀 결정하면 좀 나머지는 쉬워 보이니까 일단 u가 0이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 되냐면 7이 되고 u가 1이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 되냐면 빼니까 6인가요? 자, 그 다음 u가 2가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를 뺐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3h7 여기서 3h6 여기서 3h3 이런 것들을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의미하는 정수회의 쌍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5번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좀 많이 좀 까다로워서 문제 풀이를 시간도 좀 걸릴 거고 자세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조나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나중에 분할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같이 조나누기를 하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5번을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나누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번을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누기
조 나누기는 당연히 조를 나누는 거다. 순서 없이 나누는 겁니다. 순서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이제 분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용어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 S, 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나오는데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6개가 있어요. 6명이 있어요. 6명. 서로 다른 구성들이 일단 있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1명, 2명, 3명의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네는 6명 중에 1명을 뽑으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5명이 있죠. 5명 중에 2명을 뽑으세요.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으세요. 아, 이게 조 나누기예요. 아, 너무 쉽다. 그치?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3명이 같은 인원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명 중에 3명을 뽑았어요. 또 3명 중에 3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명 중에 3명을 뽑았을 때 1, 2, 3이라는 애가 있고 3명 중에 3명을 뽑은 게 나머지니까 4, 5, 6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안에 4, 5, 6을 뽑고 그 나머지인 1, 2, 3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조를 나눈 거는 얘네들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다르게 취급되어 있다고. 2개씩. 이 2개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이것이 2조예요. 그러니까 2조이기 때문에 그 조의 개수만큼으로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서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뽑고 뒤에 뽑아서 그만큼 나눠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2명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다음에 2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의 조네요. 그러니까 얘를 3개의 조만큼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의 개수, 조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팩토리얼로 나눠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둘둘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하고 나눌 때 같은 인원의 조가 2명이 있네요. 또 2명이 있죠. 얘네들만 바뀌는 걸 막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나누기는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 더 분할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모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 이상씩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개의 공이 다르고 상자가 같아요. 공은 다르고 상자는 집어넣을 곳은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을 3개의 조로 조 나누기 시키면 돼요. 이거는 조 나누기 문제예요. 집어넣을 애들은 다르고 상자가 똑같다. 그러면 얘는 조를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5개를 하나씩은 적어도 들어가니까 1개, 3개 또는 1개, 2개 이런 식으로 조 나누기 시키시면 돼요. 공식은 앞에서 적용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뭐 자세히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잘 안 되시는 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서로 다른 애를 서로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뭐냐면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라고 돼 있는 놈을 좀 크게 그렸어야 되네. A, B, C라고 돼 있는 요 통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에다 넣을 때는 함수 대응 관계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A, B, C를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 했던 이 조 나누기의 방법을 한번 더 쓰는 거예요. 조 나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를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주면 그 나눠진 애를 A, B, C, D한테 배정을 시키면 되죠. 이게 3팩을 이제 곱해주시면 돼요. 조 나누기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공도 같고 상자도 같아요. 볼 것도 없어요. 무식하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 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하게 세는 거를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상자는 같은데 공은 같은데 상자를 서로 다른 데다 넣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네요.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그 상자에 들어가는 총합이 일정한 그런 것의 개수는 뭐였냐? 첫 번째 중복조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를 가지고 중복을 해서 5개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그냥 3H5 아니네요. 왜냐면 하나씩은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넣어놓고 보면 3H2입니다. 이미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뭘로 풀 수가 있냐면 이 위에 세 번째 거에 자연수의 분할을 한 거 있죠? 뭐냐면 1, 1, 3, 그 다음에 1, 2, 2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디다 넣는 거냐면 A와 B와 C라는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A, B, C에다 담는데 얘네들은 똑같고 얘네는 같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자연수의 분할한 후에 상자에 담기 하시면 돼요. 상자에 담기 하시면 해결이 되십니다. 결국 얘는 이제 두 개가 똑같고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죠. 3팩을 2팩으로 나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담을 때 다시 2, 1이니까 3팩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더해주시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보시더라도 꼭 잘 이해를 하시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꼭 해주세요. 일단 그 조합 쪽에는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 문제 하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번 그 녹화할 때 포함시켜서 다시 조합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각형이 있는데요. 별을 만들었어요. 점이 10개가 있대요. 자, 그래서 얘네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직선은 점이 2개. 2개를 이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을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있는 방식도 있고 그거를 일일이 다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점 2개를 잇는 거를 전부 다 합니다. 10개 중에 2개를 다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점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1번과 4번 이런 애들이 그냥 하나예요. 직선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요 직선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뭐냐면 하나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다 빼야 돼요. 그냥 다 빼봅시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걸 다 빼요. 다 빼면 원래 직선 하나도 다 빼진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직선 하나는 이렇게 회복시켜 넣어줍시다. 그리고 그런 직선이 몇 개 있는지를 세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4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게 5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5를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의 문제 또는 함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뒤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